여러분, 평생 피하지 못할 줄 알았던 혈액투석, 단 한 가지 음식으로 막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노인의학 전문의 최동혁입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집에서 시작되는 신장 회복의 기적입니다. 약도, 건강보조 식품도 아닌 여러분 부엌에 있는 평범한 음식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7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조선업에서 일하셨던 김 선생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는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다리는 자주 부으며 밤이면 화장실을 5번씩 들락날락했죠. 그런데 통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정기건강검진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도 놀랄 정도였고, 김 선생님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이제 투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의 진짜 회복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식생활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셨으며 신장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년 이상 한결같이 실천하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선생님의 혈액검사 수치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다시 맑아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혈액투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신장 기능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9% 이상이 신장 기능이 거의 상실될 때까지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처럼 쥐어짜듯 아프지도 않고 폐처럼 숨이 가빠지지도 않으며 심장처럼 뛰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이 영상은 단지 겁을 주거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신장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9가지 생활 습관과 함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신장을 살리는 6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이미 대부분 가정에서 흔히 먹고 있는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레몬. 많은 분들이 갈증 해소용으로 먹거나 주스로만 드시지만 따뜻한 물에 조금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또한 블루베리.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신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칼륨 음식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는 블루베리처럼 칼륨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효과가 높은 과일이 더없이 귀한 식재료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전주에 사시는 또 다른 환자, 70세신 선생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자 약을 찾기보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던 그분은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며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투석을 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학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정보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신의 식탁에 작은 관심을 갖는다면 신장은 분명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고 조용한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신장이 나빠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기능의 절반을 잃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며 소리 한번 내지 않지만 매일 우리 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마시는 물, 먹는 음식, 호흡하는 산소, 그리고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들, 이 모든 것들이 신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신장이 단순한 필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여과장치가 아니라 온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에서 신장은 수질 정화 시설이자 폐기물 처리장이며 심지어는 에너지 조절 센터까지 담당합니다. 매일 신장은 약 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하며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장은 단순히 필터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체내 나트륨,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혈구 생성을 도와 피로를 줄이고 뼈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피로감이 심해지고 어지럽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뼈와 혈압, 심지어 심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로 고생하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신장의 기능 저하에서 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위가 아프면 명확한 통증이 있고 폐가 약해지면 숨이 차고 심장이 나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뜁니다. 하지만 신장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혈액 투석이 필요한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신장이 무너지는 징조는 조용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기 경고 신호를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이 부었거나 다리가 쉽게 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면 자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여러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깬다면 그것 역시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의 신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혈압을 앓아왔지만 신장 기능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졌으며 밤에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노화의 증상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끼고 저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했기에 식단을 조절하고 수분 섭취를 꾸준히 관리하며 꾸준한 운동과 수면 관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조기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늦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간 기능, 혈당, 혈압은 꼼꼼히 체크하면서 신장 수치는 대충 넘겨버리거나 GFR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장의 조기 경고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일상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노화라고 착각하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첫째, 신장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셋째, 평소의 식생활과 수분 섭취,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개선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괜찮아, 나이는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될 때는 확실한 변화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요리하고 손주들과 산책하고 여행하며 스스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이며 어떤 음식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해칠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장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올바르게 먹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또 그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 신장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구입하기 어렵지 않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목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음식들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물은 사실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저렴한 약입니다.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혈액을 잘 여과하고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결석이 생기기 쉬우며 노폐물이 몸에 남아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는 체중 60kg인 사람 기준으로 약 1.8리터입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말기 신부전 환자는 수분 섭취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고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한 번에 과도하게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신장,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고칼륨 혈증을 피해야 하는 노년층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사구체 역과율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반 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단, 주스로 만들어 마실 경우 섬유소가 사라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변의 산도를 낮추고 결석 형성을 억제합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 300에서 4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의 신맛이 부담된다면 생강이나 꿀을 소량 넣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병에 든 농축 레몬즙이나 시판 음료는 당분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신장에 해롭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레몬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베타인과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 생성이 감소해 빈혈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비트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천연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비트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세균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즙을 낼 경우에도 희석하여 하루 2번 작은 컵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입니다. 9급 5%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오이는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이는 과도한 염분과 노폐물 배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몸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울 때 오이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즙을 내어 마시면 신장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나 절임 형태의 오이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생고이나 오이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레몬이나 생강을 약간 넣으면 풍미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과입니다. 동과는 체내 수분 정체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거의 없고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과국은 맑게 끓여 싱겁게 간을 하고 살코기나 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과 맛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동과즙을 만들어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소금을 넣지 않고 박하 잎이나 바질 잎을 곁들여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 6가지 음식들은 모두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이 음식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 중 혈액 투석 없이 수년간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수 한 잔, 오후 간식으로 요거트와 함께한 블루베리, 저녁 식사에 곁들인 오이 샐러드나 동과국 반 그릇.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모이면 신장은 여러분에게 큰 보답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러나 신장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는 생활 습관 9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한 파괴자들을 먼저 알아야 올바른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노년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일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 효과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서서히 조용히 망가뜨리는 9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혈액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길로 향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약 60%는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내부의 미세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손상시키며 이 손상은 다시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수천 개의 모세혈관이 있는데 고혈압이 계속되면 이 혈관들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터지거나 굳어버립니다. 신장은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압력이 너무 높으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상하고 여과 기능은 점점 저하됩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수치가 140, 90 이상이면 이미 신장에 부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모세혈관에서의 혈류가 느려지며 이로 인해 사구체에 손상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한국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단순히 당을 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심장과 눈, 발끝 혈관까지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을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과도한 염분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 수분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며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WHO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의 50대 이상 평균 섭취량은 그 2.5배에 달합니다. 이 염분은 단순히 음식에 넣는 소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장, 된장, 젓갈, 라면, 가공식품,
국물 요리 등에서 숨어 들어옵니다. 싱겁게 먹는 연습은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만 노력해도 미각은 변하고 음식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어깨나 무릎이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 특히 NSAIDs 계열의 진통제는 신장 내 혈류를 줄이고 신센요관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10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해 오다 아무런 전조 없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만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입니다. 신장에 좋다는 말에 속아 마시는 민간차 담금주, 달인약 등은 오히려 중금속이나 숨겨진 스테로이드를 포함할 수 있어 신장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 일부 민간요법에서 납이나 수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몸에 천천히 축적되어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수분 대사를 방해하며 혈압을 높입니다. 전통 한의학을 신뢰하시더라도 반드시 인증된 한의원에서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거나 불편해서 화장실을 참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은 신장 결석과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이며 신장 기능을 점차 떨어뜨립니다. 저는 예전에 장거리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60대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들르기 어려워 소변을 자주 참았는데 어느 날부터 신장 통증과 함께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해 고기, 계란, 단백질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신장을 압박합니다. 요소와 암모니아 같은 물질을 더 많이 걸러야 하기 때문에 신장은 평소보다 과로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끊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선, 두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고 육류나 고단백 보충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간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유발하며 요산 수치를 높이고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더 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은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매주 음주가 반복되면 그 누적된 손상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나타납니다. 술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건강을 해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혈압을 높이고 혈류를 감소시켜 신장을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로 빠뜨립니다.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 없이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환경과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9가지 습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초기에만 관리하면 되살릴 수 있는 장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혈액투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조기 신호들, 즉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사인을 어떻게 구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작고 사소한 증상 같아 보여도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신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약해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곤 하죠. 그러나 신장도 나름의 방식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그 신호가 미묘하고 일상적이며 너무도 흔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이 탓이라 여기며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오늘은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기에 알려주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7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신장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눈과 다리 부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눈 밑이 살짝 부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수면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체내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떨어지면 과도한 수분이 몸에 남게 되고 이는 눈, 발등, 발목 등에서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부종이 매일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잦은 야간뇨, 그리고 낮 시간대 소변량의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밤에는 신장이 소변 생성을 줄이고 낮에 활동량에 맞춰 소변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조절 능력이 무너지고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생성되어 수면이 끊기게 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져 낮 시간의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낮에도 물을 충분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변량이 줄고 색이 짙고 냄새가 강해지는 경우 이는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과 건조함, 그리고 약간 노란 빛을 띠는 피부톤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 그 독성 물질들이 피부에 축적되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하고 가렵다면 단순히 계절성 피부염이 아닌 신장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 전체가 가렵거나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반복적인 경우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가 점차 혈색을 잃고 노란빛이나 회색빛으로 변한다면 이는 신장이 혈액 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빈혈이 진행 중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냄새와 금속 맛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질 속의 노폐물이 몸에 남게 되며 이는 입안에서 금속성 맛이나 비린맛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고 입맛이 사라지며 결국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에서 비릿하고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강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에 쌓인 노폐물이 폐를 통해 배출되며 나는 냄새로 신장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5번째는 막연한 식욕 부진과 가벼운 메스꺼움입니다. 위나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음식을 보면 먹고 싶지 않고 가볍게 속이 울렁거리며 식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소화기계 전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장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병 환자 중 상당수가 초기에는 단순한 식욕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후 신장 문제가 수년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신호는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경우, 그 원인은 신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은 신장을 더 손상시키고 약해진 신장은 다시 혈압을 더 높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걸을 때 숨이 차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적인 빈혈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호르몬도 생산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그 결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는 모두 흔하지만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징후입니다. 3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한 신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만으로도 혈액투석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가장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행동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신장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와 그 신호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행동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 속에서 신장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에서 33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약 1.8리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고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먼저 마시고 가능한 한 따뜻한 물로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 단 음료를 마시고 있다면 그것부터 바꿔보세요. 하루 한 잔씩 따뜻한 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염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우리나라 음식은 기본적으로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짜게 먹는 습관이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치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하루 한 번 작은 접시에만 담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미각이 바뀌고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셋째, 식단을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바꾸십시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레몬수 한 잔, 점심엔 소금기를 줄인 반찬과 채소 위주 식사, 오후 간식으로는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돈과국이나 오이 샐러드로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꾸준함이 결국 신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넷째,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보다 기초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은 약이나 보약에 의지하려 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 식사, 수분, 운동입니다.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 바로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운동과 수면은 신장의 친구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20에서 30분 가벼운 산책,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전 심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몸을 안정시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신장 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신장 기능을 포함한 혈액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검사 수치에는 그 이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건강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하고 산책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 한 잔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마시고 소금을 한 스푼 덜 넣고 한 걸음 더 걸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 신장 질환으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하나의 정보,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